그래서 쌀이 1컵 반이니까 여러분들 물러주실 적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불려놨던 쌀에 불려놓은 양은 계산하시지 말고 마른 쌀 기준으로 이렇게 1컵 반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밥을 하시게 되면 쌀이 워낙 차지고 맛있죠. 일본 쌀이나 한국 쌀이나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쌀에 찰기가 없어야지만 하나하나 코팅이 배합초가 잘 되기 때문에 배합초를 잘 코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청주 조금, 미림 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량 없이 이렇게 조금씩만 넣어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마 물 넣으셔도 되고 다시마 한쪽을 넣고 이렇게 밥을 하셔도 됩니다. 끓어오를 적에 다시마는 꼭 건져내셔야 돼요. 그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시마의 떫은 맛이나 신맛이 안 나는 초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불 켜시고요. 고기 이제 끓어오를 때 다시마 건져내시고요. 고기는 이제 이렇게 볶으시면서 팬 가장자리 양념 모아서 또 이렇게 볶아주고. 이게 주예요. 깻잎도 간 없죠? 그 다음에 오이도 간이 없어요. 달걀 뭐 그 소금 조금 넣은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짠맛이 나서 밥을 맛있게 하겠어요. 밥에 간을 못 맞추죠? 오직 고기입니다. 고기 먹자고 하는 초밥입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눈이 번쩍 뜨이시죠? 이렇게 야외 나가서 드시는 고기이기 때문에요. 적당한 간이 없어요. 거의 간장에 졸인 듯한, 장조림을 바싹 졸인 듯한 그런 맛이 나는 초밥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국물이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죠? 거의 없을 때까지 졸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달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종이 타월 젖은 거 여러분들 보이세요? 푹 젖었죠?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3개 말을 거니까 이렇게. 오래 익힌 겉부분 그렇지만 속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달걀 막기가 완성됐습니다. 부서진 거 버리시지 마세요. 밥 속에 넣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계속 저어주실 필요도 없어요. 다른 일 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밥이 아주 잘 됐을 적에 완성됐을 때 여러분들이 밥을 초밥통 속에 담고 그 다음에 배합초라는 걸 뿌려서 밥알을 하나하나 반짝반짝하게 코팅을 해주고 또 초밥 속에 들어간 반찬 재료가 밥알 속에 들어가서 밥알을 뿔게 해줘가지고 대장균이 생기게 하는 거를 늦춰줘야 되죠. 그럴 적에 배합초를 넣어주는데 그 배합초도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닙니다. 밥이 뜨거울 때 배합초도 뜨겁게 준비해서 동시에 뜨거운 상태로 섞여야지만 배합초가 가장 코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해놓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뜨거울 때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시 고기 이렇게 졸여주고 고기가요 막 반짝반짝하게 졸여줘야 돼요. 보시면서 고기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초밥하면 맛있죠.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끓은 다음에 다시마 건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서 열이 받는 부분을 이렇게 보내서 또 가운데에서 볶아주고 점점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나죠. 가늘게 썰으면요 오히려 안 맛있고요. 모양도 안 이쁘고 여러분들 초밥 싸기 어려우세요. 두툼하게 쿡쿡 집어넣으면서 싸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고기하고 깻잎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소고기에는 단백질 모든 그런 음식들이요. 깻잎이 여기에 부족한 미네랄이랑 비타민이 깻잎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드실 적에 상추보다 깻잎이 더 궁합이 많은 음식인 게 그래서 그렇대요. 영양학적으로 서로 맞는다고 하네요. 끓기 시작해서 다시마는 건져서 버리겠습니다. 다시마 할 일은 이제 끝났어요. 자, 불 들이시고요. 뜸 8분에서 10분 들여주시면 됩니다. 고기 반짝반짝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고기가
육즙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 졸여졌죠, 여러분. 냄비 바닥이 탈 듯 말 듯 할 때까지 졸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식욕을 돋궈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기만 보셔도 정말 맛있게 생겼죠? 반들반들 유리 나는 게요. 자, 이제 덜어서 팬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얀 그릇에 담아놓으니까 특히 고기가 더 어떤 식으로 졸여졌나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재료 준비됐습니다. 자, 깻잎도 이렇게 놓으시는데요. 오이가 이걸 나로이를 넣어도 참 맛있긴 하지만 항상 오이 당근 같은 게 소금이나 설탕으로 절일 만큼 또 양이 많지도 않고 또 절인다고 해도 또 너무 새콤달콤해지면 맛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배합초 있죠? 배합초를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설탕, 식초, 소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세요. 일부러 조금씩 안 넣어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정말 이렇게 몇 방울 정도만 똑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짝 재워놓게 되면 이따가 초밥 사실 적에는 아주 약한 간이 배어있는 새콤달콤한 오이절임이 되게 되죠.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됩니다. 배합초 이용하시는 거 좋고요. 자, 고기도 이제 다 됐고요. 초밥을 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밥통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 사셨을 경우에는 깨끗이 씻고 식초 한 컵을 부시고 물을 채워서 하루 저녁 두시면은 나무통에 식초물이 배면서 물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엎어서 공기가 통하게 말리신 다음에 비닐봉투 안에 담으시고 몇 군데 구멍만 뚫어 놓으시게 되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나무통을 배신하기 전에는 초밥통이 절대로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가끔가다 이게 모양이 우그러지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너무 여러분들이 초밥을 안 해두셔서 나무가 너무 말라서 뒤틀릴 때입니다. 꼭 1년에 몇 번씩은 사용하셔서 그렇게 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쓰실 적에는 물을 먼저 채우시고 식초를 한 숟갈 정도만 넣어주시게 되면 이미 강하게 배어있는 식초 맛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소량의 식초를 사용하시고도 배합초통을 이 초밥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유는요. 밥을 넣고 배합초를 부었을 적에 배합초가 밥에 스며드는 속도보다 나무통이 빨아먹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럼 배합초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나무가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부어주시게 되고 배합초를 부어주게 되면 밥에 스며들 때까지 나무통이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완전히 아셨죠? 김발 준비하시고요. 저는 초밥을 쌀 적에 꼭 랩을 이용해요. 아까 고기 볶았던 데다가 이렇게 배합초 올려놓고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랩을 사용하시게 되면 금방 말아서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뚜껑 덮을 필요도 없고 드실 적에 랩만 벗겨내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썰어서 서빙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잖아요. 자, 랩 이용할 거고요. 이거는 배합초를 지금 녹이고 있는데요. 그냥 섞어도 여러분들이 녹을 것 같지만 아마 여고 시절에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포화용액이라는 게 있죠. 정해진 액체양의 녹는 가루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 정도의 식초양에다 설탕, 소금이 녹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안 녹고 이렇게 가루가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가열하면 녹는다는 거 배우셨죠? 식은 다음에 절대로 환원이 되지가 않죠. 그냥 배합초 끈끈한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가루를 녹이실 땐 이렇게 가열하시는데요. 펄펄 끓이시지 않고 설탕, 소금이 녹을 정도로 되니까 온도가 60도에서 70도 괜찮습니다. 부채도 또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붙이시면서 초밥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는 체온이라고 하네요. 체온으로 무슨 밥이 맛있게 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밥을 포슬포슬하게 펼치기 가장 좋은 농도가 체온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식당 가시게 되면 보온밥통에서 이렇게 초밥 끓이시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시죠? 그런 거 안 보시는 분 많으세요. 드시는 것만 보시죠? 저는 항상 그런 거를 눈여겨서 봅니다. 자, 그래서 선풍기 앞에서 확 붙이시게 되면 또 얼른 뜨거운 김이 쉽게 날아가니까 여러분들이 부채질 하시는 수고도 좀 덜으실 수 있고요. 자글자글 가장자리가 끓기 시작하면서 설탕, 소금이 없어지죠. 이렇게 맑은 배합초가 나오게 됩니다. 자, 불 끄시고요. 밥 완성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너무 예쁘죠? 밥을 한번 제가 요만큼만 맛보게요. 네, 아주 밥 잘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통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꺼내시기 전에 원래는 한번 뜨거운 김을 확 날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도 초밥이면 뭐 된 것 같아서 밥이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배합초 준비해놓고 부채 가져오고 초밥쌀 준비를 만반으로 다 해놓고 고기도 식었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밥을 어떻게 밥알이 떨어지나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봐주세요. 자, 초밥통에 물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밥이 뭐 저렇게 무슨 좋은 쌀이 힘이 하나도 없이 아주 싼 쌀처럼 묵은 쌀처럼 맥없이 풀어지나 이런 생각 드시죠? 바로 청주하고 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기 있게 밥이 되게 되면요, 배합초가 코팅이 안 되죠. 밥알끼리 자기네끼리 뭉터 다니는데 어떻게 배합초가 사이사이에 스며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주 미림 이용하시면 정말 배합초가 쉽게 섞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어주시고